여러분,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어릴 땐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색한 사이가 되기도 하죠.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정말 아무 의도 없이 했던 말 한마디가 형제 자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요. 혹은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관계가 어긋나 버렸던 순간 말이죠. 김영호님은 평생을 형님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부모님 유산 문제로 형님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간 줄 알았어. 형님이 툭 던진 이 한마디는 김 선생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의지했던 형제였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은수님은 동생과 대화 중에 무심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너만 챙긴 것 같아서 늘 서운했어. 이 말을 들은 동생은 그게 말이 돼? 나도 힘들었어. 라고 반박했고 그 이후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이처럼 아무 의도 없이 내뱉은 말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크게 흔들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형제자매는 오래된 친구와도 같아서 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는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이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사소한 비밀이 아니라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한층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재산 문제에 대한 속사정. 재산 문제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는 단순히 부모님이 사주는 용돈이나 장난감을 놓고 다퉜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얽히면 그 갈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 분배, 개인의 재산 상황, 부모님의 경제적 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려다가 오히려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오해와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았잖아. 같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오랜 형제애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두고 형제자매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엄마 병원비를 다 부담했는데 너는 뭐 했어? 라며 책임을 묻는 순간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한쪽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다거나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느낀다면 이런 감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자매 간의 신뢰와 애정,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제는 필요 이상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고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형제자매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돈은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형제자매 간의 유대를 지키기 위해 재산 문제에 대해선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불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만이나 과거의 상처를 형제자매와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경험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늘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엄마는 항상 너만 챙겼어. 혹은 아빠는 나한테 너무 엄격했어. 같은 말을 꺼내면 형제자매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거나 변호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부정하는 상황이 되면서 대화는 오히려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비판은 형제자매 간의 감정적 거리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왜 이해해주지 못할까? 라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불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가능한 한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각자의 내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형제자매와 공유하는 것이 반드시 위로나 공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희생이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불만은 스스로 품고 긍정적인 기억을 나누세요. 이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자매 간의 비교와 서운함. 엄마 아빠는 너만 더 챙기셨잖아. 난 항상 내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 이런 말들은 과거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지금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서운함을 꺼내는 순간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다시 과거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특히 어릴 적 느꼈던 부모님의 차별이나 형제자매 간의 비교는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더 힘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난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감정을 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경험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런 과거의 비교와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 라며 과거를 다시 소환하는 순간 이미 지나간 일들이 지금의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과거의 서운함이나 비교 대신 현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참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지내니 참 좋다. 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기보다는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교와 서운함은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동반자이자 앞으로도 함께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고 싶다면 과거의 서운함을 내려놓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실패나 약점.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때로는 자신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유한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형제자매는 걱정을 하거나 때로는 너도 절약 좀 해라.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와 같은 불필요한 조언을 하며 간섭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털어놓을 경우 상대방이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려 들면서 서로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지만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모든 것을 드러내는 대신 선별적으로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은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숨기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힘이 더 큽니다. 형제자매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복잡해지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실패와 약점은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되 지나치게 솔직하지 않은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형제자매와의 신뢰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형제자매에게 존경과 신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5번째,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비판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형제자매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배우자와 자녀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문제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 남편은 정말 책임감이 없어. 혹은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 와 같은 말은 형제자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위로하려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조언을 하거나 간섭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의도치 않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되면 스스로의 가정을 비교하거나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저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불만이 많지 않을까? 혹은 우리 아이는 더 나은가? 같은 생각들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형제자매에게 그 내용을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삼가세요.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 단단히 유지하려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요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와 같은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로 꺼내기보다는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의지하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욱 평화롭고 따뜻하게 유지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이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묻어두고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더 행복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